자, 우리 그 32쪽 펴시면 돼요. 이제 새로운 내용 나가는 거죠. 뭐 중간중간에 과제는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저랑 다 하는 것보다. 자, 32쪽 보면 약식 진리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표로 1, 2 다 단순 문장부터 전제들의 이제 진리값까지 구했는데 막상 답이 나오기는 하지만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과연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한 30분 정도의 20문제 풀어야 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논리 문제 이렇게 긴 시간을 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거고,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 차곡차곡 이제 쌓아 나갈 겁니다. 그죠? 일단 여기 약식 진리표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방금 전까지 우리가 해본 진리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약식 진리표를 활용하는 방법들 배울 겁니다. 보세요. 우리 타당한 논증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T일 때 결론도 항상 뭐가 되는 거? 참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부당한 논증이라는 것은 반대로 전제들이 모두 참인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뭐이면 거짓이면 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식 진리표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논증 X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논증 X가 부당하다고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한 다음에 결론에 뭘 부여해요? F를 부여하고 전제들의 뭐를 부여합니까? 모두 T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해보는 거죠. 결론의 단순 문장의 진리값과 일관되게 전제들을 구성하는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결론에 F를 부여하고 일관되게 진리값을 구성했는데 전제들이 모두 T가 된다면 그러면 뭐예요? 그 논증은 무슨 논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당한 논증이 될 수밖에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전제들의 T 부여하고 결론에 F 부여했는데 전제들을 T로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면 그건 역으로 말해서 어떤 논증이 되는 거예요? 타당한 논증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일단 말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타당하다, 부당하다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제들이 모두 T일 때 결론이 F이면 부당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구성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반대로 뭐하다? 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3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거 빗금 2개 친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하자고 했어요? 그죠? 결론을 뭐로 잡고? F로 잡고. 그죠? 얘를 F로 잡고 그 다음에 전제들을 모두 뭐로요?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한지. 자, 일관되게 구성해야 되니까 맘대로 바꾸면 안 되고 B 값이 지금 뭐예요? F니까, 그죠? 그러면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F가 되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전제가 T가 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선언이기 때문에 A가 뭐가 되면? T가 되면, 그죠? T가 되면은 첫 번째 전제는 뭐가 돼요? T가 되죠. 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A 하나만 주어져 있네요. 여기서 A를 뭐로 잡았어요? T로 잡았죠?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전제들이 모두 뭔데? T인데 결론이 뭐? F가 되는 거죠. 타당입니까? 부당입니까? 부당한 논증이죠. 그렇죠. 그렇죠? 쉽죠? 결론을 F라고 가정한 다음에, 그죠? 결론이 F가 나오는 전제들을, F가 나오게끔 전제들을 모두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하냐 했을 때 기준값을 잡았기 때문에 일관되게 구성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구성해 봤더니 전제들이 모두 T인데 결론이 F인 구성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똑같은 방식이죠. 결론을 뭐로 잡고요? F로 잡고 그 다음에 얘가 F가 나오는 전제들을 모두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한지 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B 값이 기본적으로 뭐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F로 설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B도 뭐예요? F가 되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 전제가 T가 되려면 A가 뭐가 되면 돼요? T가 되면 되죠. 어차피 선언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not A인데 A를 뭐로 잡았어요? T로 잡았기 때문에 not A는 당연히 뭐가 돼요? F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 전제는 T로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반대로 부당한 논증이 아니라 뭐가 돼요? 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리표를 일일이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구성하니까 훨씬 더 단순하기는 하죠. 그죠? 자, 그다음에 조금 복잡한 형태도요. 얼마든지 이걸 하는 게 가능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얘는 결론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 전체를 일단 뭐로 설정해야 돼요? F로 설정을 하면 지금 이거 선언이니까 뭐도 F가 돼야 되고요. not M도 뭐가 돼야 돼요? F가 되고 그다음에 C도 뭐가 돼야만 F가 돼야만 결론이 F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not M도 F, M이 F가 아니라 not M 전체가 F여야 되는 거죠. 맞죠? 그다음에 C도 F 이렇게 잡았어요. 그다음에 F 구성을 한 다음에 전제들을 모두 어떻게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한지 점검하면 되는 거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해보면 돼요. 전제들을 모두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한가?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보니까 not M 또는 C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not M 또는 C 전체를 뭐로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F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조건문에서 지금 이 후건의 값이 뭐가 되는 거죠? F가 되는 거고. 그러면 조건문에서 후건이 F일 때 이거 전체가 참이 되려면 정건도 뭐가 돼야 돼요? F가 돼야 되죠. 정건이 참이면 거짓이 돼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not A 전체를 F로 설정하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G 또는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C 값 이미 뭐로 결정했어요? F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G 또는 C가 참이 되려면 G 값은 뭐가 돼야 돼요? T가 돼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도요. 그죠?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보세요. 지금 L and not A 이렇게 나와 있는데 not A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F가 되죠. 그러면 연원인데 둘 중에 하나가 F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 L and not A도 뭐가 되는 거예요? F가 되는 거고. 근데 조건문이기 때문에 어쨌든 K값, 그죠? 정건이 뭐가 돼야 돼요? F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것까지도요. 어쨌든 L값은 크게 관여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연원에서 이거 not A가 지금 F이기 때문에 후건 전체가 F고 그러면 이 조건문이 참이되려면 정건이 뭐가 돼야 돼요? F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전제까지는 T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K와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서 다 결정했죠. 정건이 지금 뭐예요? F. 그죠? 그러면 C 값도 뭐예요? F인데 어쨌든 정건이 F면 이 전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돼요? 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번 같은 경우는요. 역시 정건들이 그죠?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뭐가 되는 F가 되는 구성이 가능하니까 타당입니까? 부당입니까? 부당한 논증이죠. 그렇죠. 전제들이 모두 T인데 결론이 F니까 부당한 논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약식 진리표라는 걸 활용해가지고요.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한 형태로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실제로 조금 더 해볼게요. 거기 연습 문제에 33쪽에요. 2번, 4번, 5번은 숙제입니다. 그죠? 2번, 4번, 5번은 숙제예요. 잘 체크하시고요. 저하고는 1번하고 3번 같이 해볼게요. 그죠? 1번하고 3번 같이 해봅시다. 자, 지우고. 표 그리다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편해지기는 하죠. 그죠? 예, 훨씬 편하기는 하죠. 자, 봅시다. 그러면 먼저 1번부터 해보시면 결론을 뭐로 가정해요? F로 가정하고 이제 각각의 전제들을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한지. 그죠? 차분히 점검해 보죠. 일단 B가 뭐예요? F니까.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전제 한번 보니까 B가 F인 상태에서 얘가 전체가 T가 되려면 not A 전체가 뭐가 되면 돼요? T가 되면 첫 번째는 참으로 구성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두 번째가 조건문인데 not A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T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참이 되려면 C도 뭐가 돼야 돼요? 그죠? 참이 되어야만 하죠. 그죠? 정건이 참일 때 후건이 참이어야만 이거 전체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구성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 값은 우리가 이미 잡았잖아요. C가 뭐가 돼요? T. 그
그 다음에 not A가 T니까 그냥 A는 뭐가 되죠? F겠죠. 반대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가 돼요? 거짓이 돼버리죠. 그러면 세 번째 전제는 T로 구성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얘는 부당한 논증이 아니라 어떤 논증이 되는 겁니까? 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요거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해볼게요. 3번도. 지금 보니까 이거 전체를 뭐로 설정해야 돼요? 그죠? 결론을 F로 가정하고. 그러면 결론이 지금 조건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F가 되려면 정건이 뭐고요? 참이고. 그죠? 그 다음에 후건 not D 전체가 뭐가 돼야 돼요? F. 거짓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일단 A와 not D의 값은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제들을 하나씩 잘 잡아가지고요. T 구성이 가능한지 보면 되는 거죠. T 구성이. 자, 잡아보면 일단 해보죠. A 값은 이미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A 값 뭐가 되는 겁니까? T. 그러면 조건문인데 전건이 참이기 때문에 얘가 전체가 참이 되려면 후건도 뭐가 돼야 돼요? 참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 후건이 연원이기 때문에 연원에서 참이라는 건 둘 다 뭐일 때? 참일 때. T일 때. 그죠? 그래서 요렇게 구성하면 첫 번째 전제는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 또는 C 나와 있는데 이미 뭐예요? B가 참. C도 뭐? 참. 그 다음에 not D는 여기 잡았죠? 뭡니까? not D 전체가 F. 그죠? 거짓이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정건이 참인데 후건이 거짓이니까 얘는 T 구성이 안 돼요. 두 번째부터 무너져 버리죠. 따라서 얘는 타당한 논증입니까? 부당한 논증입니까? 조심해야 되죠. 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그죠? 이런 거죠. T일 때 F인 구성이라면 부당한 거고. 근데 이런 구성이 불가능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요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부당한 논증이라는 것은 전제들이 모두 T일 때 결론이 F이면 부당한 논증이고. 근데 얘는 지금 결론이 F일 때 전제들을 모두 뭐로 구성할 수가 없어요? T로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논증이 되는 거예요? 타당한 논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앞에 진리표보다 훨씬 단순한 방법이니까요. 1번, 3번은 저랑 했고요. 2, 4, 5번은 여러분들 과제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요것도 좀 문장으로 풀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볼 겁니다. 뭐 조건문하고 관련이 되는 요소도 있고요. 연수문제 4 보면 여기서도요. 1번하고 3번은 여러분들 숙제로 하시면 되고요. 1번하고 3번은 여러분들 숙제로 하시고요. 답지는 따로 없기 때문에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쭉 점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강의 열심히 잘 점검하셔야 되고요. 자, 해보죠. 어차피 조건은 똑같고요. 다만 이제 2번 보면 내가 건달이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 둘 중 한 사람은 선비이다. 적어도 한 사람은 선비라는 게 뭡니까? 선비가 몇 명 이상이라는 거? 1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 A의 진술이 지금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밖에 없죠. 일단은 조건문의 형태고요. A를 선비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선비가 말하는 조건문인데 보세요. 내가 건달이 아니라면 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정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A를 뭐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선비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내가 건달이 아니다는 뭐가 돼요? 참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정건이 참이기 때문에 선비니까 전체가 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둘 중 한 사람은 선비이다가 뭐가 돼야 돼요? 참이 돼야 되는데 이미 A를 뭐로 가정했기 때문에 선비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A의 진술은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A를 선비로 설정했을 때 아무 모순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B, A가 선비라면 얘도 조건문이죠. 일단 A가 선비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건달이다는 아직 확인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C부터 가보죠. A는 선비이다. A는 뭐예요?
선비니까 C는 참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C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선비. 이제 여기 판별이 되네요. C는 건달이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B의 말에서 정권은 참이고 후권은 거짓이니까 B는 거짓을 말하네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건달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선비, 그 다음에 뭡니까? 건달, 선비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물론 A를 건달이라고 가정했을 때로 봐야 되는데 바로 해보죠. 만약에 A를 건달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헷갈리니까 지우고 볼게요. 조건문이고요. 그럼 보세요. A를 건달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건달이 아니다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죠? A를 건달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건달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가 돼요? 거짓이 돼버리니까 우리 조건문에서요. 전건이 거짓이면 조건문 전체는 뭐가 돼요? 참이 되죠. 그죠? 참이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건달이 뭘 말하게 되는 셈이에요? 참을 말하게 되는 거니까 모순이 생기네요. 따라서 A를 뭐로 설정할 수는 없어요? 건달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우리가 약식 진리표까지 봤고요. 이제 35쪽에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서 활용하게 되는 범주가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자연 연역에 의한 타당성 증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연역법으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로 활용하는 부분, 문제에서 활용할 방법은 이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기초 작업은 끝났어요.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다 잘 이해하셨을 거고. 나중에 가면 논리는 그래서 우리의 그 점수를 깎아먹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점수를 확보해주는 부분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기존 시험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낯선 영역이 상대적으로 논리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거기 교재전 잠깐 같이 보시죠. 자연 연역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적 추론을 따르는 증명 방식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추론 규칙에 따라서 논증의 타당성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진리표나 약식 진리표나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추론 규칙들을 가지고요. 공식에 따라서 쫙쫙쫙 풀어 나갈 겁니다. 자, 보시면 거기 1번에 10개의 기본 추론 규칙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런 용어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말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끌어내야 되는 건 방법론적인 측면이에요. 보세요. 이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X이면 Y다. 그 다음에 X이다가 전제로 주어져 있다면 우리 왜 전제로 주어져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전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참이라고 확정된 거죠. 그래서 X이면 Y이다가 참이고 X이다가 참이라면 당연히 결론 뭐도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Y가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에 1번, 2번으로 주어져 있다면 결론 X이면 Y이다, X이다. 그러면 조건문에서 정건이 참이면 전제로 주어져 있으니까 모두 참이에요. 후건 Y도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건기호 제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몇 번에서 끌어내는가만 확인하면 되고요. 일일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연습하는 단계니까 처음에 몇 번은 써보겠습니다. 보세요. 예문 보면 내 차가 잘 달린다면 내 차에 연료가 있다. 이게 참이고 그 다음에 내 차가 잘 달린다. 이게 참이면 당연히 뭐도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차에 연료가 있다가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문이 주어져 있을 때, 조건문이 전제로 주어져 있을 때 정건이 참이라는 전제가 추가되면 결론 뭐도 참일 수밖에 없다. 후건도 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미 참이라고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자, 쉽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선언기호 제거라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죠.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로 주어져 있는 거고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건데 보세요. 우리 X 또는 Y가 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X가 참이거나 또는 Y가 참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X 또는 Y가 참이라는 것은 X가 참이거나 Y가 참이거나 혹은 둘 다 참이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얘가 참이라는 것은 적어도 두 개 중에 하나는 참이라는 건데 두 번째 전제가 뭐가 아니다? 그 X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버리면 이거 자체를 부정을 해버리면 이거 전체가 참이 되려면 그러면 x가 거짓이면 자동으로 뭐가 참이어야만 돼요? y가 참이어야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선언이 전제로 주어져 있고 하나를 부정하게 되면 이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나머지 하나가 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논증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런 거죠. 나는 남자이거나 여자이다가 참일 때, 그죠? 나는 여자가 아니다가 참이라면 당연히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형이에요. 그럼 보세요. x 또는 y, 그 다음에 not y 하면 이거 부정하면 당연히 뭐가 참일 수밖에 없어요? x가 참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죠. not x 또는 not y 했을 때 x가 참이라면, 그죠? 그러면 x가 뭘 부정하는 거예요? not x 부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참이 되기 위해서 뭐가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not y가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짝 변형한 거고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여드리는 거죠. 마찬가지 not x 또는 not y가 참인데 y가 참이에요. 그러면 뭘 부정하는 거죠? y는 뭘 부정하는 거예요? not y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전체가 참이 되려면 당연히 뭐가 참일 수밖에 없어요? not x가 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 기호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선언 제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시험에서는요. 그냥 이런 거 안 쓰고 주어져 있으면 y 이렇게 끌어낼 수 있으면 돼요. 그죠? 끌어낼 수 있으면 되니까 일단은 정확히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깨알같이 제 자랑을 하자면 강의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보통 9급 범죄에서 논리 강의하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책을 구성하냐면 그 기존에 5급 피셋의 문제집 아니면 7급 피셋의 문제집에서 내용을 추려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다른 강사가 쓴 문제집의 개념을 추려서 강의를 하면 그게 기초가 탄탄하겠어요. 그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원서를 보고 제가 필요한 부분을 추린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비해서 과도하게 어려운 부분은 좀 날렸어요. 일부러. 그죠? 왜냐면 딱 우리가 이제 9급 범죄에서 실제 기출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져도 이 정도까지는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좀 들어가지고요. 좀 단순한 복잡한 것들은 뺐습니다. 그죠? 다들 뭐 문제집에서 서로 베끼다 보니까 오류도 베끼잖아요. 그죠? 오류도 베끼고 그러고서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원서를 참고했지 다른 강사들 교재 같은 거 전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이것도 예로 확인해 보면 기태는 서울에 있거나 안성에 있다. 참이고 기태는 서울에 있지 않다. 그러면 서울에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결론 뭐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뭐 안성에 있다. 이런 게 참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죠?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3번에 선언기호 도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보세요. X가 참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면, 그죠? 또는으로 그 어떤 것들을 연결하더라도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미 X가 참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선언일 때는 하나만 참이어도 전체가 뭐가 돼요? 참이 되기 때문에 참이라고 주어져 있는 것에 또는으로 그 어떤 것들을 연결하더라도 전체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선언 도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S가 참일 때 X 앞에 Y를 첨가해도 크게 달라질 바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보세요. 이를테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위대한 교육자였다가 참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이미 참인 사실에다가 어떤 것들을 덧붙여도 이 전체 진술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므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위대한 교육자였거나 또는 여자였다. 이래도 이 전체 진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위대한 교육자였다가 뭐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덧붙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4번 한번 보면 그죠? 조건기호 도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이게 실제로 9급 범죄의 시험에서도요, 자주 활용이 되는 건데요. 얘는 뭐냐면,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이 X이면 Y라는 형태의 조건문일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X이면 Y.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게 하나의 결론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결론이 참이라는 것은 우리 왜
조건문이 참이라는 것은 뭐가 참일 때, 정건이 참일 때 뭐도, 후건도 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냐면 전건 X가 뭐라고 가정하고 참이라고 가정해서 주어진 전제에 따라서 뭐가 나오면 Y가 참임이 밝혀진다면 X이면 Y 전체가 뭐라고요? 참이라고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뭐 증명선 이런 것들은 크게 용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거죠. 조건문 자체가 결론으로 주어져 있을 때 뭐를 가정해서 정건이, 그죠? 정건 X가 참이라고 가정할 땐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밑줄을 칠 겁니다. 그죠? 직선으로 일일이 그리기 힘드니까. 그래서 정건이 참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전제에 따라서 뭐가 참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Y가 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결국에 뭐 X이면 뭐다, Y이다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 기호 도입, 조건 도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졸려요? 그죠? 날도 덥고. 그죠? 그래도 우리 지난주에 수업 없어서 좀 쉬지 않았나? 열심히 과제하고, 예? 놀았어요? 이제 끝나야 되죠? 노는 거. 그죠? 뭐 내년까지. 또 우리가 올해는 추석 연휴가 또 장난이 아니더만. 막 껴가지고 이 몇십 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이거. 그죠? 이제 제 생애에서는 끝난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인가 아무튼 이렇게 붙여서 개천절부터 주말 껴서 쫙 막 며칠 되는, 그래서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하루만 뭐 이렇게 월차 내거나 연가 내면은 쫙 막 2주 가까이 쉴 수 있는 그게 딱 있었고, 올해가 또 그렇죠. 올해 추수 연휴가 또 그런데 이게 몇십 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제가 살아있는 생애에서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올 수 있죠, 당연히. 무조건. 그죠? 근데 30년, 앞으로 30년도 지나면,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나의 생존은 장담할 수가 없네. 그죠? 암만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죠? 아니야. 짧고 굵게, 그죠?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가는 게 좋은 거죠. 그죠? 30년 후면 내가 몇 살이야? 그때는 뭐 가도 아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목표는 물론 150세기는 한데, 그죠? 욕심 줄여서 150세까지 사는 게 목표기는 한데, 뭐 30년쯤 더 살면. 나는 추석 연휴보다 나 살아생전 월드컵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2002년에 내가 20대였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좋았는데, 살아있을 때. 그때 다 꼬맹이였죠? 그죠? 뭣도 모르고 빨간 티 입고, 있긴 있었어요. 그죠. 저 2002년 당시에 그 붉은 악마티 아직도 집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새빨간 티였는데 지금은 거의 발해가지고 분홍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걸레로 쓸 수는 없고, 그죠? 이게 2002년 당시 제품이어가지고 이제 23년 지났네요. 그죠?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그때 태어나기 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추석 연휴보다는 월드컵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예. 하얀 수염 흩날리며, 그죠? 붉은 티를 입고. 자, 조건기호 도입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 거기 얘가 하나 남아 있죠. 얘. 그죠? 맨 아래쪽에 37쪽. 이거는 저랑 같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칠판에 같이 쓰면서 합시다. 첫 번째 전제는 뭐예요? A이면 뭐? 납 B. 한번 해보죠. A이면 납 B.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뭡니까? B 또는 C. 그렇죠.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A이면 C. 딱 보니까 지금, 그죠? 결론 자체가 뭐의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조건문의 형태로 주어져 있죠. 조금 더 집중해서 가봅시다. 그러면 결론이 조건문일 때 우리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뭘 밝히면 돼요? 그렇죠. A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뭐가 결론으로 나오면, C가 결론으로 나오면 A면 C라는 게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잡았으니까 이어서 한번 써볼게요. 차분히 그러면. 자, 일단 뭐 가정하는 거예요? A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할 때는 그냥 이렇게 쳐볼게요. 그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어지는 거 몇 번에서요? 1번에 따라서 정건이 참이니까 뭐예요? 납 B가 참이 되는 거죠. A라고 가정했을 때 A면 납 B니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납 B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한번 몇 번하고 몇 번 이용했는지 써볼게요. 그래서 1번과
3번에서 그죠? A면 납B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2번에서 B 또는 C인데 응용해야 되죠? 지금 뭐가? 납B니까. 납B니까 당연히 뭐가 참이에요? C가 참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몇 번하고 몇 번 이용한 거예요? 2번과 4번에서 그죠? 선언 제거라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그죠? 뭐 선언 제거라는 용어보다는 당연히 B 또는 C 전체가 참인데 B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당연히 뭐가 참이에요? C가 참인 거죠. 따라서 그러면 A라고 가정했을 때 C가 참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결론으로 뭘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뭐이면 A이면 뭐이다? C이다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이제 일일이 표 그리지 않고요. 약식 진리표 쓰지 않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증명해 나갈 겁니다. 한결 더 단순해질 거고 일단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몇 번과 몇 번을 활용했는가라는 거 그런 것들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해보니까 익숙해졌다고 눈으로 막 처리했을 때 확실히 모의고사 보면 실수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벽하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요. 내가 몇 번하고 몇 번에서 확인했는가 그거 보시면 되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전제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전제는 보통 논증 과정에서 문제가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씩만 활용하게끔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활용했으면 다음에 활용할 때는 나머지 것에서 활용할 요소를 찾으면 돼요. 그죠? 문제가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팁은 뭐 규칙이라기보다는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죠. 예. 5번에 연원기호 제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원기호 제거. 자, 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X and Y가 참이면 당연히 뭐도 참이고 뭐도 참이라는 거예요. X도 참이고 뭐 Y도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원 자체가 참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요. 각각을 끌어내서 X도 참이라고 따로 끌어낼 수도 있고 또 뭐도 참이라고 Y도 참이라고 따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연원 전체가 참이라는 게 연원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순 문장들이 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주어져 있을 때 필요한 논증에 따라서 X가 참, Y가 참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연원 제거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6번에 연원기호 도입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가 참으로 주어져 있고요. Y가 참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이 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뭐로 연결해도요. 연원으로 결합해도 아니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니까 연원으로 결합해도 이거 전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원기호 도입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보다는 원리 생각하는 게 편하죠? 각각이 참이니까 그거를 연원으로 연결하든 선언으로 연결하든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서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쌍조건기호 도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7번은 용어 정도만 확인해 두시고요. 실제로 얘를 우리가 활용할 일은 많지는 않아요. 7번하고 8번 활용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세요. X이면 Y이다가 참이고 Y이면 X이다가 참이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 조건이자 뭐가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X이면 Y고 Y이면 X이다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이렇게 쌍조건 기호를 도입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쓰는 용어가 우리가 뭐예요?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얘가 충분 조건도 되고 뭐도 된다? 필요 조건도 된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가볍게 잡아만 두시고요. 우리가 연습 정도는 하나 해보기는 할 텐데 실제로 5급의 언어논리 문제에서조차 이렇게 쌍조건기호 도입이나 쌍조건기호 제거를 활용하는 것들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문장 논리의 기본초는 규칙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죠?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쌍조건기호 제거라는 건 이런 거죠. X가 Y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그러면 뭐 해도 맞아요? X이면 Y이다도 맞는 거고 뭐도 가능한 거죠?
Y이면 X이다도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쌍조건기호 제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7번하고 8번은 실제 활용할 일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따가 한번 하나 정도는 해볼 겁니다. 자, 그다음에 9번 한번 보시면 부정기호 제거라고 나와 있죠. 너무나 단순한 게 이중 부정은 결국 뭐예요? X, 긍정이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국어 의미적으로 강한 긍정이라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논리에서는 강한 긍정 이런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긍정이냐 부정이냐 참이냐 거짓이냐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not X에 다시 not이 붙으면 결국은 뭐라는 얘기예요? X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또 나중에 그 귀조법이라는 거 활용할 때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은 해 두시고요.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에 10번. 자, 부정기호 도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부정기호 도입. 자, 얘는 뭐냐면 이게 귀류법이라는 논쟁에서 쓰이는 건데 쌍조건기호 관련된 거 하고요. 귀류법은 사실은 객관식으로 나오는 논리 문제에서 활용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간혹 보다 보면 그 귀류법으로 접근하는 걸 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계세요. 근데 풀이 방법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게 되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규칙으로 이해는 하되 굳이 문제 풀이에서는요 아주 심한 경우 아니면 활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결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결론에 부정을 가정한 후에 보세요. 결론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에 부정을 가정한 다음에 그죠? 모순이 발생하면 그 가정이 뭐 했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가정에다가 틀렸으니까 부정을 도입해서 그것을 결론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지금 만약에 그죠? X라고 가정해서 논증을 전개했는데 Y이면서 not Y가 나온다면 아니 어떤 게 Y이면서 동시에 Y가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모순이 발생하죠? 모순이 발생하면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니까 가정에다가 뭘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기호를 도입해서 이 가정이 잘못된 가정이다라는 걸 끌어내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직접 한번 해볼게요. 그죠? 요거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거기 아래쪽에 문제 하나 나와 있죠? 자, 1번. 첫 번째 전제가 뭡니까? H면 뭐? not K. 좋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네, 2번은 뭐예요? K 또는 D. 그죠? 세 번째 전제는 뭡니까? D면 K. 그죠? 결론은 뭐예요? not H.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놨을 때 not H 자체를 바로 여기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H가 들어가 있는 게 1번인데, 그죠? not H라고 하면은 H라는 정권을 부정한 게 되는 건데 정권을 부정해서 후권 부정을 결론으로 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주어진 것 자체로 뭔가 전제에서 연결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귀류법을 활용해 보는 거죠. 차분히 해볼게요. 네 번째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뭐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부정한 H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긴다면 당연히 가정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해봅시다. 그러면 not H가 결론인데 not H의 부정, H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거 우리 가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되는 고리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어디에서? 1번에서 H면 뭐라고? not K라는 거 끌어낼 수 있죠. 그렇죠. 천천히. 자, 1번과 5번을 활용한 겁니다. 조건을 제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2번에서 K 또는 D가 참인데 not K면 뭘 끌어낼 수 있어요? D. 그죠? 몇 번과 몇 번 활용한 겁니까? 예, 2번과 5번. 그죠? 요거 지금 뭐예요? 4번. 예, 2번과 5번을 활용해서 선언을 제거한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죠? 자, 정신 차리고 다 왔어요. 그죠?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 보고 여러분들 그 자유로운 식사 시간으로 놓아드릴 겁니다.
그죠? 식사 시간으로. 아이, 그 날 더울 때 어디 끌고 가서 백숙이라도 먹여야 되는데. n분의 1에서. 그죠? 그렇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죠? 저는 물에 빠진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더라고. 그죠? 예. 오이 안 먹는 사람만큼이나 많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자, 7번 갑니다. 그러면 D라고 가정하게 되면 몇 번에서? 3번에서 후건 뭐예요? K가 참이라는 거 끌어낼 수 있죠. 이거 몇 번과 몇 번을 활용한 겁니까, 지금? 예, 3번과 6번을 활용한 거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3번에서 D면 K라는 거 끌어냈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몇 번과 몇 번이 5번과 7번에서 not K이면서 동시에 K인가 참이 된다는 뭐가 발생하죠? 모순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렇게 요 부분에서 그죠?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면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뭐 끌어내는 겁니까? 그렇죠. 가정에 뭘 도입하는 거예요? 부정을 도입해서 결론 뭐가 되는 겁니까? not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귀주법이라는 것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자, 요거 방법은 알아두시되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우리가 활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요 정도는 굉장히 편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귀주법이라는 거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까지 정돈해 볼게요. 자, 2번에 유용한 증명 전략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호화하는 것까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거죠. 전제들을 활용하는 순서 할 때 순서 일단은 뭐부터 활용하는 거예요? 단순 문장, 그 다음에 뭐 부정 활용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선언이 있을 때는 A 또는 B니까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로 나누어서 A가 되든 B가 되든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그 결론은 항상 뭐가 되겠어요? 참이 되겠죠. 그래서 요 순서입니다. 단순 문장, 부정, 그 다음에 선언을 활용하는데 선언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로 나누어서 결론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주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런 거죠. 결론이 뭐로 주어져 있을 때 조건문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일단 뭘 가정하고 전건이 참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후건이 성립함을 증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결론이 조건문일 때는 전건이 참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번과 2번으로 증명이 안 된다면 그때 활용하는 게 뭐가 된다? 귀주법이 된다는 건데 다만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 그거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요거 잡아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식사를 하고 돌아오십시오. 예, 식사를 하시고 예, 오후 시간에 계속 보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네.